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 상장 이후에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변동성 있는 어떤 장세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금요일 주가에서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주는, 자, 보시면은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진 않았고, 오늘 출발 자체는 금요일 시가를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다시 갭자리 메꿔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해줬고요. 51,800원짜리까지 회복을 시켜주면서 어제의 종가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전용 ETF 상품을 만든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기관에서, 자, 기관은 운용사라든지 연기금, 뭐 투신, 금융투자 다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증권사.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전용 ETF, 결국 ETF 상품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 포함시켜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수급 자체를 원활하게 만들겠다, 주가를 좀 더 부양시키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 쪽에 계속 긍정적인 어떤 ETF 상품을 꾸준하게 만든다는 거는 로봇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품들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과 연기금은 풀베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기관과 연기금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섹터에 강력한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갈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의 목표가가 다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1번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매도를 해야 되고 2번 단계를 노려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1번 단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관망을 하다가 2번 단계에서 매도를 적절한 위치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이 두 과정을, 정확한 맥점들을 짚어드릴 거고, 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6일 금요일과 그리고 그 전날인 상장일 10월 5일에도 이렇게 대응 전략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더 실시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변동성이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상장일이었죠. 상장일날 요 포인트를 못 들어주면 저항을 받을 것이고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보시면 분봉자리 요 포인트를 못 들어주면 계속 저항이에요. 오전 9시 6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 못 들어주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디테일 있게 잡아드리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51,800원짜리 베스트합니다. 갭자리 다 메꾸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51,400원짜리 지켜주면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날 오전과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이 시기에 한 번쯤은 매도를 해야 된다. 1, 2주 내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고가가 나올 거다.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한 맥점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에서 지금 락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락업 물량의 해제가 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들은 항상 락업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번 강하게 올라주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에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3번과 또 엮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대박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00분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기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제 번호로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두산로보틱스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상승, 떨어질 것 같으면 하락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연휴나 주말이 껴있으면은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평일 기준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상장 1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500주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키움증권 계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토스증권 계좌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이제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주씩 보내드렸어요. 보낸 선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한 주씩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공식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재성님이 땡땡땡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고요. 키움증권에서 보내주는 선물 코드와 선물 받기 링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여러분들 계좌로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한 주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거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키움증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산로보틱스 대박기원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내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상승,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하락,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시면 되겠죠. 제가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추더라도 다음날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추셔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안 되지만 못 맞추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주식 한 주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우선은 지금 물량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물량에 대해서 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락업이라는 이 물량이 존재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보호회수 물량이 있어요. 의무보유 확약기간 보호회수 물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호회수 물량에는 다양한 물량들이 있죠. 우리사주 물량이 있고요. 우리사주 물량, 우리사주는 이제 직원들, 두산로보틱스의 임직원들의 물량이죠. 자, 그리고 기관의 보유 확약 물량, 기관은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 연기금, 보험, 투신, 그죠? 금융투자, 증권사, 운용사, 이런 기업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과 우리사주 물량이 지금 확약 물량에 걸려있다, 보호예수 물량으로 걸려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내에서 지금 당장 매도가 불가능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가총액 물량 중에 딱 25% 정도만 장내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공모주 배정 영향 보시면 이 공모주라는 거는 청약 배정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청약 배정. 청약 물량들이 대부분 확약 물량으로 걸립니다. 락업 물량. 기관 투자자 물량이 지금 6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60% 물량의 대부분이 락업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6개월부터 3개월, 1개월, 15일까지 이 락업 물량, 기간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있는데, 확약 물량에는 운용사부터 해서 연기금 운용사, 투자매매 중개업자, 기관의 물량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물량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 애들은 대부분 이런 상장주에 대해서 락업 물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물량이 굉장히 적죠. 수량 자체를 많이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국계 증권사는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해외 시장 증시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는 락업을 걸리더라도 이런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공모주들은 여러분들 기관들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차피 기관에서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물량, 이 두산로보틱스라는 덩어리가 있다면 두산로보틱스 덩어리의 절반은 다 기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기관이 굉장히 많이 이 락업 물량부터 해서 보유 물량들을 많이 확보할 거란 얘기예요. 물론 개인들도 많이 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두산로보틱스가 이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기관에서 충분히 이 물량들을 많이 들고 있고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기관에서는 어차피 이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이 있겠죠. 의도성. 그러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상장이 딱 요이 땅 해가지고 상장이 딱 돼요. 그죠? 이날이 상장일이에요. 그러면 상장일 이후로 뭐 주가가 밀리다가 다시 한번 뭐 올라간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밀려요. 그러다가 이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때 이 기관에서는 이 단계에서도 매수를 계속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계속 매수해요. 매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날이 뭐예요 여러분들? 락업이 해제되는 시간, 해제되는 기간이 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해제되면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다면 락업 해제를 이후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주가를 올려놓고 이런 고점 자리에서 이 락업 물량을 포함한 또 어떤 물량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고 매수를 한다 했죠. 이런 자리에서 확보했었던 추가적인 유통 물량까지 같이 이 물량을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 주가 올려놓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또 빠지겠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가장 많이 보여줘요 상장주들이. 특히나 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종목일수록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 기관의 프로세스는 성공했던 프로세스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은 공모주에 대한 성공 프로세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두산로보틱스라는 공모주, 상장주에 대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일과 1개월, 3개월, 6개월에 각각 풀리는 물량들이 있는데 사실상 15일은 물량 자체가 적고요. 이때는 주가에 큰 영향도가 없을 것 같고 3개월과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2024년 1월과 4월 요 사이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이 시기쯤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전후로 대부분 이제 후가 되겠죠. 후 락업 해제 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상장했었던 대여급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상장 이후에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그리고 상장 첫날부터 확대해서 보시면 자, LG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 2022년에 대여가 누구였냐? LG엔솔. 2023년에 대여가 누구냐? 두산로보틱스예요. 근데 두산로보틱스가 LG엔솔만큼은 안 돼요. 왜냐면 LG엔솔은 100조 이상이 상장을 했었고 그만큼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요. 청약 금액도 훨씬 컸어요. 근데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청약의 증거금이 33조가 몰렸기 때문에 대여급이라고 보는 게 맞죠. 시가총액은 3조 원인데 그리고 유통 물량이 4천억 분이 안 되는데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33조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대여가 맞죠. 그래서 같은 대여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들어올림이 있었어요. 자, 이 들어올림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되돌림 파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 되돌림 파동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매도를 끊고 가야 돼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물량을 한번 매도해야 된다. 자, 왜냐? 이 주식에 락업 물량이 많이 걸려있고 유통 물량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과 매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는 이 되돌림 파동에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관망의 시기예요. 관망의 시기.
왜 관망의 시기냐? 우리가 락업 물량이 풀리는 그 시기를 노려야죠. 그래서 좀만 확대해서 보시면 되돌림 파동 때 우리가 1차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려요. 이 주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외국인들인데 기관에선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외국인들이 왜 이런 자리 만드냐? 자, 유통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동안 1000억을 던졌어요. 920억 그리고 100억 정도 1000억을 던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유통 물량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1000억에서 한 1500억 100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가 한 900억 정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던질 수 있는 물량을. 그러면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해서 이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되돌림 파동 이후에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쭉 빠졌었던 이유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자리에서 이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 물량이 쭉 빠지죠.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확보했던 물량이 외국인들 물량이 대거 이탈하면서 물량이 빠졌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았다? 기관에서 받았다. 파란색이 이제 기관인데 연기금과 운용사들, 증권사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하방 자체는 LG엔솔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왜냐? 유통 물량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되돌림 파동 이후에 저점을 어느 정도 저점 라인에서 잡아줄 거다. 잡아주고 박스권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간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물량을 늘려갈 거예요. 특히 연기금에서 물량을 많이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쭉 늘리다가 7월달이 언제였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기였어요. 6개월분. 6개월분의 락업이 해제되는 기간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락업이 내년 4월에 6개월분에 해제가 되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3개월분에 해제가 되고요. 그 시기 이후에 해제가 되는 시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왜냐? 기간에서 주가를 올려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왜 안 올려놓냐? 먼저 올려놓으면은 이거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기간에서는 못 파는데 다른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다 돈 버는 일이에요. 주가 올려놓으면은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기간은 주가를 계속 관리하면서 떨어뜨려야지만 저점 매입하면서 락업 풀릴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주가를 못 올리는 이유는 개인들이 팔고 다 나갈까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떨구면서 계속 물량 모아가면서 락업이 해제되면 주가 올려놓고 이런 자리에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좀 더 넘겨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쭉 밀리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기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연기금과 기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쭉 밀려버린다.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 변동성 있는 시기의 되돌림 파동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전고점 자리인 67,600원 자리는 절대 못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 뭐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6만원대 선까지는 요정도 구간 6만원에서 62,5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최대 6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업사이드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의 락업이 해제되는 그 시기부터 주가를 올려놓는 기관들의 어떤 의도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할 거다. 이런 기간의 프로세스들은 잘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죠? 락업이 많이 걸려있는 물량들을 많이 가지는 종목일수록, 상장주일수록 기관들은 항상 락업 해제 이후에 주가를 올려놓는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때 우리가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요건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속적으로 좀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 1차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는 해외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의 70% 이상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의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흑자로 전환되려면 한 2년, 빠르면 2년, 1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3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적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적으로 잘 안 돼서 적자가 아니라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다가 공장 인프라 만들고 연구시설 만들고 인프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한 이유도 투자를 더하기 위해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투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이번에 청약을 한 거예요. 상장을 한 거예요.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더 확보를 시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 적자라고 해서 기업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적자다, 흑자다만 놓고 주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은 뭘 평가해서 움직이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자이지만 이 기업이 사업의 어떤 미래 가치성을 유실해서 미래 가치성이 망가져서 적자인 경우와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투자를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마진 구조가 안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후자인 경우에는 기업이 너무나 잘 돼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적자여도 주가가 올라간다. 왜냐?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시키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시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선반영시킨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슨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우리나라 AI 기업들 대부분 적자예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나 차려도 처음에 한두 달은 투자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업에 들어간 그런 공장 투자 자금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따지고 보면 당연히 적자죠. 투자금이 거의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ER 값이 100배예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이제 100배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좀 비교해보면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PR이 731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731배는 아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를 PER 100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쵸? PER 100배를 두산 로보틱스에 적용한다면 얼마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89,100원까지 적정 주가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현재 FN 가이드에서는 PER 값을 2023년에 371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뭐 731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371배가 최소 수치라고 보고 있고 731배를 최대 수치로 본다면 PER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PER 값 곱하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 계산해서 EPS 417원으로 계산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적정 주가는 15만 5천원, 30만 4천원이 나온다. 최소 15만 5천원에서 30만 4천원. 사실 너무나 고평가예요. 굉장히 고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장 경쟁력도 뛰어나고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더 매력적인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만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만 두산 로보틱스를 평가해준다면 적정 주가가 15만 8,700원과 31만 2천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PER 371배, PER 731배. 이게 레인보우의 수치였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PER 값은 38.82%예요. 이런 값이 왜 나오냐? 적자 기업이라서. 적자라고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적자라고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PER이 무조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이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게 말이 안 되고요. 15만원과 31만원. 물론 31만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5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되돌림 파동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6만원대를 바라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만원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기간의 락업이 풀리는 그 시기에 기간에서 주가를 올려놓을 때 15만원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제가 적정 주가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두산 로보틱스 텔레그램방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마시고 텔레그램방에서 안전하게 무료로 우리 주식에너지 구독자분들과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기 때문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렇게 꾸준하게 실시간 대응을 좀 받아보시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장이 열리죠.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고 공휴일이고 화요일날 장이 딱 열리면 오전 9시부터 제가 바로 실시간 대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지금 대박기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착순 500분에게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바로 다음날 이제 주말이니까 화요일날 장이 열리면 화요일날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걸로 우리가 정답을 맞추면 되겠죠. 뭐 다음날이 되면 또 이제 수요일까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을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